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에서 불이 난 테슬라 전기차에 갇혀있던 운전자가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차량이 폭발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지만 시민들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창문을 깨고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자는 다리에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을 구했고 소방당국은 구조에 나선 의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TJB 특별기획 착한 사회 의인의 나라, 올해 1호는 이분들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테슬라 전기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고 마주오던 SUV와 부딪혔습니다. 잠시 뒤 번쩍하며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세종시 소정면 1번 국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불에 탄 차량 잔해와 전기차 배터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곧바로 주변을 지나다 사고를 발견한 시민 4명이 급하게 화염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어 막대기로 유리창을 부수더니 불 속에서 30대 운전자를 빼냅니다. 운전자가 구조되자마자 차량 폭발음이 크게 들릴 정도로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폭발하더라고. 만약에 그거 폭발을 전에 안 꺼냈으면 내가 봐선 장담 못해. 불에 휩싸여 목숨을 잃을 뻔한 운전자는 양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발목이 부러졌지만 생명엔 지장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구조 과정에서 유리에 손을 베고 화상까지 입었지만 운전자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유리를 손으로 막 급하니까 막 이제 깬 거야. 이렇게 부서진 거를 막 긁었다가 여기가 다 긁혔더라고. 전기차 화재는 2017년 한 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 7일에도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날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섭씨 800도까지 오르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불길이 삽시간에 퍼져 빠른 구조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시에는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에 의해서 일반적인 화재보다 화재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인명 구조에 힘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소중한 생명을 살린 용감한 의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온라인 쇼핑몰 사기 사건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된 쇼핑몰 가운데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보니 아직 입점조차 하지 않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영업이 가능했고 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규제는 가능한 건지 김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74억여 원의 소비자 결제 대금을 가로챈 스타일V의 실운영자 A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이트 맘앤마트의 사무실입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대표 번호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입점조차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영업으로 사기를 벌여온 겁니다. 계약은 하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이후에 이렇게 연락 같은 건 계속 되시는 상황이실까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시민들의 피해 신고가 쏟아지고 확인에 나선 지자체에서도 파악이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업체가 신고한 기초정보 외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도 없고 이들의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권한도 없습니다. 일각에선 신고만 하면 별도 관리 감독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만드는 데 비용도 크지 않은 통신 판매업의 특성이 이번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체가 신고만 하면 그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렵고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되고 하는 비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없거든요. 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주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매매 보호 서비스. 에스크로가 사실상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인데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거래 방식은 보호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범행 역시 계좌이체를 유도해 피해를 막진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적으로 통신판매업 개설 시 행정청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 전과자에 대한 개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 발생 시 이용 계좌에 대해서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입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만 약 10만 개,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조건 만남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원지법 천안지원은 초등학생이던 여자 후배를 앞세워 조건 만남 명목으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1,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17살 A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지 않는 남성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범행에 끌어들인 초등생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잔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이어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가사적인 태안 안흥진성 남문 일부가 조경업체에 의해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안흥진성 성벽 주변에서 잡초 등을 제거하던 한 조경업체가 작업용 굴착기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문을 받치고 있던 문학석을 뽑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문화재 조경 기술자 없이 굴착기 기사 단독으로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확인한 태안군이 전문가와 함께 문학석을 다시 놓을 위치를 찾을 예정입니다. 안흥진성은 조선 후기 서해안 방어를 위해 축조됐고 지난 2020년 국가사적 제560호로 지정됐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이 주변에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도와주고 싶다는 착한 마음이 장애인들과 봉사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창업으로 이어진 건데요. 앞으로 노인까지 확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이들을 김세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장애 학생이 심한 감기 몸살로 괴로워하다 휴대폰 앱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최단 거리에 있는 도우미에게 호출이 뜨고 문자를 주고받은 뒤 도우미는 약을 구입해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합니다.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하려던 한 장애 학생은 책이 손에 닿지 않자 역시 도우미를 불러 손쉽게 책을 빌립니다. 누가 옆에서 지나는 사람이 꼭 있어야 책을 꺼낼 수 있고 해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다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편한 것 같습니다. 천안 나사렛대 박하은 학생팀이 개발한 헬프콜 서비스입니다. 혼자 생활하거나 응급 상황 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앱으로 장애인의 콜사인이 가면 주변 가입 도우미들에게 호출이 뜨고 누군가 먼저 수락하면 서로 문자 연결이 돼 소통을 하고 500m 안에 들어오면 직접 통화로 민원을 해소합니다. 지원 영역도 다양해 이동 보조와 정보 제공, 응급 상황에 걸쳐 10여 가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에 1억 가까운 투자금이 몰려 상용화는 물론 특허 출원도 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앱 기능을 확대하고 보강해 노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이로운 상품으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종 목표는 노인분들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는 건데요. 저희 앱을 사용해서 젊은 세대하고 그 노인분들하고도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헬프콜은 학생 봉사학점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비롯해 자치단체, 일반 사회 영역까지 쓰임새가 다양해 사업성이 매우 밝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직접 호출 지원 앱 상품은 없어 해외 시장 진출도 용이합니다. 잘 갖춰져서 성장하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아이디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등불은 물론 뛰어난 IT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올해로 24년째 대전 중구 유천동에 쌀을 기부해온 농부 류지현 씨가 올해도 논산에서 직접 농사지어 수확한 쌀 2,000kg을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47톤에 달하는 쌀을 기부한 류 씨는 지난 2017년 국회가 선정한 자랑스러운 국민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제12기 국민추천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대전 향토 건설기업인 유토개발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재능이 있는데도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쓰일 예정으로
유토개발은 재단에 해마다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그린 노블클럽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연서면과 연기면 일원에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조치원읍 연서면 일원 87만 5,717제곱미터에 7,000여 가구, 연기면 연기보통리 61만 5,909제곱미터에 5,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사업 시행사인 LH는 내년에 지구계획 확정과 보상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할 계획으로 완공 시점은 2030년입니다. 올해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마련한 신년 기획입니다. 현재 대덕특구에선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보다 100년 앞서 가속기를 만들어 연구를 진행한 일본은 어떤 성과를 거뒀고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장석영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차로 40여 분 달려 도착한 지바현 지바시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QST. 세계 최초로 1984년 중입자 가속기를 의료용으로 개발해 1994년부터는 암 치료를 시작한 곳입니다. 이 시설은 탄소이온을 가속기로 빛의 속도의 70%까지 가속해서 환자의 몸에 직접 쏴 암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정상세포를 최대한 보호하고 암세포만 파괴하기 때문에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 환자는 5년 생존율이 20% 이하에서 53%까지 향상됐고 수술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도 항암제와 가속기 치료를 병행하면 2년 생존율이 10% 미만에서 66%까지 향상됐습니다. 일본에만 이 같은 시설이 모두 7곳, 연간 4천여 명의 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こちらの施設は純イオンを非常に高エネルギーまで加速できる世界で見てもかなり稀な施設です。非常に特徴的な施設だと思います。 나뭇가지에 탐스럽게 열린 귤. 겉으론 일반 귤처럼 보이지만 일본 이화학연구소가 중이온 빔을 쏴 청도 온주 감귤과 탱자나무를 접목시킨 신품종입니다. 수확 시기를 원래 11월, 12월보다 최대 넉 달 늦췄는데 장기 보존까지 가능합니다.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데다 비싼 가격에 판매됩니다. 섬나라인 만큼 바닷물이 4분의 1 섞인 소금에 강한 벼품종도 만들었고 DNA를 변형시켜 세상에 없던 벚꽃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養殖をすれば持続的に社会になりますので、そういうことを目指して支援できることを目指してます。それを助けること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 이처럼 중이온 가속기 연구의 선도 국가인 일본은 기초과학뿐 아니라 활용 분야를 신소재와 신개념 치료 등 다양하게 넓혀왔습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세상에 없던 113번째 원소인 미혼륨을 발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성자 4개만으로 구성된 테트라 중성자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테트라 중성자의 발견은 60년 동안 핵물리 분야에 풀리지 않는 난제로 일본은 우주의 미지 영역을 탐구하는 데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이제 막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의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시에서 TJB 장석영입니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시기를 오는 5월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4개에서 5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려면 매트릭스형 조직 개편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조직 개편 유지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직 개편에 반발해 보직 사퇴서를 낸 고정환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6호와 7호는 올해 하반기 지구 저궤도로 올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출장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을 방문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기업금융중심은행과 대전투자청 참여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이 시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임원들을 만나 대전시의 투자은행, 투자청 설립 계획을 설명한 뒤 투자기업 선정 방식과 위험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묻고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1983년 혁신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벤처 투자 전문 금융기관으로 대전시도 이를 본뜬 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예산 스플러스 리솜에서 신년 이사회를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다 못해 발목을 꺾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문표,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소속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천안시가 이달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아 부모들에게 부모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며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확대돼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에서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고 만 0세는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경찰관 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전경찰청에선 김현정 반부패 수사대장과 박선미 생안계장, 김효수 경무계장이 이름을 올렸고 충남경찰청에선 김인호 경무계장과 정찬현 안보수사관리계장 등의 승진자를 배출했습니다.